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일상 속 숨겨진 환경 사건을 파헤치는 시간, 사건 파일 97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환경 사건을 소개해드릴 이 프로파일러 김미서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접하는 환경 뉴스를 보며 어느 순간 너무 익숙해 그냥 지나치고 계시지 않나요? 사건 파일 97은 처음 세계 환경단이 정했던 1972년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일상과 닿아있는 환경 이야기를 다시 꺼내어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럼 사건 파일 97-08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희 사건 파일 97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건 브리핑에 앞서 이번 주 환경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파리 협정의 목표인 지구온도 1.5도 상승 억제가 사실상 실패했다고 선언하며 충격을 줬습니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유엔 기후변화 협약을 맺었음에도 많은 국가의 소극적인 대처로 인해 지난해 지구온도 상승폭이 이미 1.5도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기후과학자들이 인류의 안전을 지키는 마지노선을 열어왔던 수치입니다. 사무총장은 이 절박한 상황에서 현재까지 각국으로부터 제출받은 탄소 감축 목표치로는 배출량이 고작 1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가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최소 60%의 탄소 감축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목표치와 현실의 격차가 너무나도 큰 상황입니다. 최근 전 세계에서 기록적인 폭염과 예측 불가능한 홍수, 그리고 대형 산불 등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연이어 발생하는 것은 바로 이 끓는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명백한 징후입니다. 사무총장의 메시지는 단순한 경고를 넘어 화석 연료 시대로부터의 급진적인 방향 전환을 요구하는 절박한 촉구입니다. 그는 모든 국가가 2040년까지 석탄 사용을 완전히 중단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속도를 3배로 높일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더 이상 점진적인 변화로는 시간을 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후 비상상태를 선포하고 모든 경제 및 사회 분야에서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로 탄소 중립을 향한 행동에 나서야 할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 경고를 외면한다면 인류가 강dem해야 할 대가는 파국적인 수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사건 번호 197-08 태평양 쓰레기 섬의 진실 사건 1차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구상에 쓰레기 섬이 있다는 사실 정도는 잘 알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구에는 총 5개의 쓰레기 섬이 존재하지만 오늘은 북태평양 쓰레기 섬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학술적인 이름으로는 태평양 거대 쓰레기 시대이며 북태평양 환유와 함께 이동된 플라스틱이나 비닐들이 미국 캘리포니아 해안가 하와이 지도 사이의 광활한 공해에 위치합니다. 중요한 건 태평양 쓰레기 시대가 실제 육지를 이루는 섬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마치 국물의 건더기처럼 수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바닷물에 거쳐 부유하며 거대한 변적을 덮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쓰레기 섬이라고 불리는 건 대중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은유적인 표현이며 실제로 인공위성이나 해당 해역을 지나는 배에 탄 사람에게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바닷물을 채취해 검사하는 방식으로 확인한다고 합니다. 태평양 거대 쓰레기 시대를 청소하는 것을 목표로 둔 오션 클린업 재단에 따르면 쓰레기 시대의 면적은 약 16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면적의 약 7배에 해당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쓰레기 잔해가 미세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정확한 크기를 확인하기 힘듭니다. 쓰레기 지대의 형성 원리에 대해 알아봅시다. 구로시아 해류, 북태평양 해류, 캘리포니아 해류, 그리고 북쪽도 해류가 무역풍과 편서풍에 의해 형성되어 북태평양 환유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환유의 중심부는 상대적으로 바닷물의 움직임이 안정적입니다. 환율을 따라 이동하던 쓰레기들이
환율 중앙에 갇히게 되면서 쓰레기 시대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자외선과 파도에 의해 플라스틱은 계속 분해되지만 사라지지 않고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 바다물에 떠다니게 됩니다. 쓰레기 시대의 환경에 대한 영향은 2차 브리핑 때 알아봅시다. 이 2차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쓰레기 시대로 인해 해양 생태계는 물론 인간에게도 심각한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플라스틱 조각을 먹이로 인하여 생물들이 섭취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간과 같은 생물들은 플라스틱을 소화할 수 없어서 위장이 플라스틱으로 가득 찬 생물은 그대로 굶어 죽거나 독소 물질이 몸에 축적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이나 플라스틱에 몸이 끼어서 기형으로 자라거나 죽음을 맞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시대가 생태계 교란을 일으킵니다. 돌돔이나 강담돔 같은 서태평양에 서식하는 물고기가 플라스틱에 붙어있는 플랑크톤을 뜯어먹고 플라스틱의 알이나 환율을 통해 동태평양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쓰레기 시대가 만들어낸 뗏목 생태계 문제입니다. 이렇게 유입된 외래종들은 현재의 토착 생물들과 경쟁하여 해당 지역의 고유한 생태 균형을 무너뜨리고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먹이사슬로 미세 플라스틱에 오염된 수산물을 먹으면서 플라스틱이 축적되게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건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을 가진 뒤 사건 프로파일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파일링 시간입니다. 이번 사건은 인류를 포함한 지구 전체를 장기적으로 위협할 심각한 환경 재앙입니다. 쓰레기섬은 단순한 오염을 넘어 해양 생물에게 물리적, 화학적으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대형 쓰레기는 얽힘을, 미세 플라스틱은 독성 물질을 매개하여 먹이사슬 전반에 걸쳐 생존을 위협합니다. 또한 플라스틱 잔해가 외래종의 뗏목 역할을 하여 원래 이동할 수 없던 생물을 새로운 해역으로 확산시키고 토착 생태계를 교란하는 생물 지리학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섬이 공해상에 위치해서 해역 관리에 대한 법적, 재정적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 국제적 협력과 합의를 어렵게 만듭니다. 앞서 소개한 오션 클린업이 비영리 단체로서 쓰레기섬 청소에 주력하고 있지만 막대한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과제입니다. 쓰레기섬은 플라스틱 오염이라는 전 지구적 문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결과물입니다. 이는 단순히 쓰레기를 치우는 당위적인 노력을 넘어 플라스틱의 생산, 사용,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 없인 해결될 수 없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쓰레기섬은 과학자, 정책 결정자, 그리고 일반 대중 모두에게 지속가능한 소비 습관과 국제적인 환경 협력의 시급성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지표로 평가됩니다.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은 결국 북태평양 환율을 타고 바다 생물들을 위협하며
우리에게까지 되돌아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은 정부나 기업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달려있습니다. 이번 주 미션 파일 197-08은 리사이클링 히어로입니다. 바로 간단한 분리수거를 일주일간 꾸준하게 실천해주는 미션인데요. 이번 한 주간 플라스틱 용기나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헹궈 이물질이 남지 않도록 하고 플라스틱 용기의 부속물을 제거하여 종류별로 분리 배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되도록 일회용품을 대체할 물품들을 미리 생각해서 점검해 주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행동은 분리수거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분리수거는 그 플라스틱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결국 쓰레기 매립시나 심지어는 강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태평양 거대 쓰레기 시대는 지구 반대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이 수십 년의 시간을 거쳐 지구를 순환하며 바다 생물들을 오염시키고 결국 우리 몸속으로 미세 플라스틱으로 되돌아오는 오염고리입니다. 이번 주 리사이클링 히어로 미션을 완벽하게 수행함으로써 여러분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가장 강력한 영웅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더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 거대한 물결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열심히 참여해주시고 미션 파일 작성까지 꼼꼼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간에게 바다란 문명 발전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생명의 요람입니다. 지구의 산소 절반 정도는 바다의 식물성 플랑크톤의 광합성을 통해 만들어지며 초기 인류 유적지들은 수산물을 포함한 식량 확보가 쉽도록 강이나 해안가에 위치되었습니다. 또한 바다를 건너 항로를 개척해 물류를 이동시키면서 인류 문명과 경제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바다를 구해주고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다를 더 이상 생명의 요람이라 부를 수 없게 될 것이며 결국에는 우리가 자초한 재앙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심판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매주 더 생생한 사건들로 여러분께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경각심을 일깨워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사건 파일 197-08을 재청취하고 싶으시다면 다음미드센터 기부와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프로그램 제작의 김경PD, 이 프로파일러 김희서였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